이슈앤투데이입니다. 부산 진구 전포 카페거리, 아마 다들 가보셨거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욕타임즈가 올해 가봐야 할 세계 명소 중 하나로 뽑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명성 있는 전포 카페거리에서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로 카페 업주들이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 이번 시간 부산 진구 김광회 부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부산 진구에 있는 전포 카페 거리가 세계적으로 명소가 돼서 상당히 기분은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뉴욕타임즈가 올해 가봐야 할 곳 52곳 부산을 선정하면서 그중에 전포 카페 거리를 주목을 했는데요. 먼저 전포 카페 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카페라고 하면 이제 차를 마시거나 가볍게 음식을 먹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전포동 카페 거리는 한 450m 정도 되는 작은 거리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약 140개의 카페가 형성되어서 아주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커피 같은 음료를 파는 커피 전문점이 한 40군데 정도 되고, 이제 음식점이 한 100여 곳이 되고, 또 빵 베이커리라든지 또 이제 액세서리점 이런 그렇죠.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전포 카페 거리의 특징은 이제 음식의 메뉴가 젊은 사람들은 또 기성세대하고 그 입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메뉴들을 독특하게 개발을 해서 가장 이런 다양한 그 음식들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가게마다 외양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 소품 이런 것들을 아주 독특하게 해가지고, 예.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 SNS를 통해서 뭐 좋은 음식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진 자기 얼굴도 찍고 올리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약 300만 명 이 이렇게 방문을 했고, 예. 또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전포 카페거리 방문 후기 해가지고 올린 게 한 1000건 정도 있을 정도로 많아요. 상당히 많은 양과, 예. 그다음 그 내용도 굉장히 이제 자발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올라온 걸로 봐서 이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만족을 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타임즈가 일단 부산을 가봐야 할 명소로 뽑으면서 전포 카페 거리를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이 선정된 기준, 그럼 근거가 이제 전포 카페 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는 잘 알다시피 영장이기 때문에 예. 저도 뭐 잘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거기에 여행 코너라는 게 있는 건가 봅니다. 네네. 전 세계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여행 전문가들이 이제 기고를 하는 걸 계속 이제 연재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예.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런 전 세계에 있는 여행 전문가들로부터 수백 곳을 갈 곳이 어딨냐 해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예.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계속 안 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서울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네네. 됐었고, 그다음 평창이 한 번 됐었고, 이제 부산 전포 카페 거리가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부적인 기준이 뭐 따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아마 지리적으로 독특한 곳들, 예를 들어서 뭐 사막이라든지 뭐 숲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좋은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요새는 이제 도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길을 뭐 소로, 도시 내 소로라든지, 예. 뭐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아마 부산 전포 카페 거리를 선정할 때도 좀 자기들이 볼 때는 좀 독특하다. 독특한 문화다. 네. 이게 다 뭐 그 세계 어디 가나 카페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예. 여기 카페 거리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한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잘 공감이 돼서 이번에 세계에서 올해 꼭 가봐야 될 52곳 중에 47번째로 저희 전포 카페 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내용도 읽어보니까 아주 장문으로 왜 전포 카페 거리를 가야 되는지
여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곳이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곳이다. 꼭 가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점포 카페 거리가 지금의 이 모습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전만 해도 예. 공구상가, 뭐 예. 철물상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마 서면 공구상가 하면 점포동 공구상가 하면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이제 대우 버스가 있었는데 예. 대우 버스가 2009년도에 이제 울산으로 이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구상가도 조금씩 이렇게 도심지다 보니까 쇠퇴하면서 아마 사상으로 예. 많이 사산 산업용품 상가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빈 점포가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녁이 되면 젊은 여성분들이 그 동네를 지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도심지에서도 무섭기도 하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 공간도 많이 비다 보니까 막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소변 금지 이런 것도 적혀 있고 과거에는 그랬겠죠. 예, 개조심 이런 것도 네네.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공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점포를 이용해서 좋은 카페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점포 카페 거리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뭐 국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지다 보니까 또 지금은 그 반대로 부작용도 있다고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임대료라든가 그런 권리금이 많이 높아지고 원래 창업을 했던 카페 업주들이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점포 카페 거리에 젊은 층들이 오게 된 이유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점포동이기 때문에 예. 서면에서 가깝습니다. 그렇죠, 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전역에서 접근하기가 아주 좋은 공간인데 네. 그곳이 이제 임대가 전혀 안 나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쌌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가게가 이제 큰 건물들이 아니고 공구상가라는 게 다 작은 예, 예. 조그만 상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뭐 바리스타라든지 셰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큰 자본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조그만 음식점, 조그만 카페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예. 또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이제 굉장히 창업하기 좋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퉁이 카페가 하나 생기고 그 옆에 또 작은 음식점이나 카페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도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빌바오다 그러면 뭡니까 그 세계적인 이 미술관이 생기니까 네네. 그 옆에 호텔도 생기고 이런 거였지만 여기는 누가 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예. 또 뭐 정부 정책으로 여기를 육성하겠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젊은 이제 창업인들이 스스로 모여들다 보니까 그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서 어떤 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큰 이제 공간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제 이런 공간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카페를 하는 사람은 임대료 때문에 또 음식값을 또 올려야 되고 그렇죠. 음식값을 올리면 젊은이들의 선택에 또 제약이 있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카페 주인도 더 이상 여기에서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떠나게 되면 결국 이제 다시 황폐화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건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이제 만들고 갖고 왔던 사람들이 떠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예. 그리고 또 결국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뭐 건물주나 그 지역의 사람들도 또 여태까지 누렸던 그런 이제 지역의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훼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광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은 뭐 물가도 올라가고 이런 건 예, 예. 자연스럽긴 합니다만 예, 예, 조금 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한 3년 전에는 이제 조그만 가게의 월세가 예. 한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나 하니까 올랐습니까? 예. 그리고 임대료는 많이 오르면서 또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자기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 창업을 해서 가게를 하면 또 뭐 우리 권리금 이런 것도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있죠. 자기가 거기 손님 고객도 확보했고 예. 거기를 또 명시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권리금도 이제 한때는 확 오르다가 또 이제 임대료가 확 올라 버리니까
권리금은 또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러면 이제 창업한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갖게 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든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점포 카페거리 발전 협의회를 이제 우리 그 건물주 협의회도 만들고 또 입주자 대표자 회의도 만들고 또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센터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부산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이제 도와주려는 기관들 또 우리 구청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서로 공감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조만간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 9일이었나요? 그 업주들하고 건물주 같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도 여셨던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아마 그런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이제 모임도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물주 협의회도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입주한 140개에 플러스 뭐 베이커리나 액세서리까지 한 16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업체들끼리도 서로 옆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채널이 서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모여보자 해가지고 모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이제 이게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방송을 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SNS 이런 걸 보고 이제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딘지 구경 가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댈 데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몇 바퀴 돌다가 결국은 이제 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외지인이 왔을 때 이제 주차를 하면 바로 저희가 단속을 하거든요. 단속을 하고 견인도 바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럼 이제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 이제 지리도 잘 모르는데 여기 와서 견인까지 당하고 그러면 다시는 부산에 오고 싶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건의도 있고 꽃도 내놓자 뭐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만은 주차 문제는 사실 도심에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드는 것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또 건물주나 이제 입주자께서는 오히려 주차장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차를 아예 안 가져오고 보행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인근에 차를 대고 그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마음껏 즐기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와서 이제 거기 걸어 다닌다. 이렇게 점포 카페 거리는 걷는 거리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은 차들 때문에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를 아예 못 가져오게 하고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런 곳으로 만들면서 거리 문화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면 더 낫겠다 이런 제안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역시 거기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스킹을 한다거나 그 거리 자체를 즐기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투어 서비스라고 하죠. 부산은행과 이제 업무 협약도 체결했고 뭐 이런 지금 점포 카페 거리를 예전의 모습 한참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도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계십니까? 점포 카페 거리는 지금 아직 피크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 재작년에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와서 있지만 지금도 전국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빈 점포만 나면 들어오겠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 좀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실력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공간만 더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곳에 여기에 이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오프라인 온라인을 연결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주말에 가면 젊은이들이 빈 자리가 없으니까 몇 명 나눠가지고 한 명은 저쪽 동네 가서 뛰어다니면서 빈자리가 있으면 서로 전화해서 이쪽으로 모여라 해서 가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줄을 많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고 원격에서도 이제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서비스도 만들고 또 이제 가게 앞에 가면 그 가게에서 이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정보를 저절로 이렇게 푸시형으로 해서 알려줄 수 우리 포켓몬고 하면 이제 포켓스탑이 뜨고 네, 하듯이 네,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부산은행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할인이나 뭐 이벤트 정보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제공하는 예. 그런 음식에 대한 역할이 되겠군요. 정보도 되겠습니다. 예. 뉴욕타임즈라는 세계적인 매체에서 소개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점포 카페 거리의 발전상, 미래상 어떻게 구성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 행정의 입장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전북 카페 거리가 좋은 음식과 좋은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문화예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디자인 특화 거리로 만들고 또 문화예술이 있는 또 예술인들을 만나고 예술 작품과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부전천 복원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때 맞추어서 부전천과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서면 젊음의 거리, 전북 카페 거리를 잇는 서면 관광 특구를 지정하는 걸 문화부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점포 카페 거리가 뉴욕타임즈에서 소개되기 전부터 이미 지역에서는 유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요. 기성세대들은 그런 게 있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뉴욕타임즈가 그런 측면에서는 특종을 하고 우리 지역 언론들이 낙점을 한 게 아닌가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포 카페 거리의 비전까지 들어봤는데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뭐 지금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건물주들, 업주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점포 카페 거리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네. 예, 행정에서도 장기적인 비전 잘 제시해 주시고 또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